이렇게 여기다 제목은 부제를 좀 적어놓으셨나요? 부제 제목을 잠깐만 그런데요? 주실까요? 아, 요거 저는 잠깐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나라가 위험하게 되면 안 된다. 근데 그 점이 저는 이게 뭔가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난하거나 비판할 생각이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는 더 이상 안 하려고 해요. 뭐 그거 꼭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이재명 대표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든 할 것 같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게 그리고 그 방향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방향이 맞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여러분도 걱정하고 광장에 나온 분도 그런 큰 마음으로 모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엔비디아 30%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중도 보수니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참지 못하고 본심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들어서 30%를 뺐는다? 그럼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어떻게 이 나라에서 있겠어요? 그런 본심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을 제가 사실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설득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속한 당에 있는 의원들이 내통했다, 검찰과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쳐낸 것을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그것도 역시 그냥 튀어나온 말이라고 생각해요. 본심이라는 게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결정적일 땐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저는 좋은 정치를 해야 되고 AX 시대에 올라타는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정책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위험한 세상에 오는 것을 한 방으로 막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 갖고 있는 철학은 곧 정치 체제와 이념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고요. 거기서 바로 정책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위험한 사회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제 가정입니다. 선거를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정치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철학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로 나아가야 하느냐? 인공지능을 필두로 해서 엄청난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 혁신의 과정 속에서 세계 경제도 매우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크립토 커런시라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암호화폐 뭐 이런 좀 전에 저는 외워서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대표님이 또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그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크립토 커런시를 갖고 계시진 않죠? 저는 그동안 직업적으로 볼 때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하진 않았어요. 근데 관련한 일들을 계속 주시하고 관련한 일들을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으로는 관여해 왔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보니까 그 취임하기 얼마 전에 본인의 코인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좀 한국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싶었는데 그거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다른 나라의 정치에 있어서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한테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지 오시락답게 갈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크립토커런시 같은 문제는 안 하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안 하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가져야 될 태도는 규제를 최대한 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의 이 정책의 기조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우리는 카드가 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디지털 세계에 대한 문해력, 이해력, 그리고 적응도가 엄청나게 높은 국민들이 그 카드예요.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크립토커런시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민주당이 주장했듯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달려들 것이 아니라 이 이슈를 규제를 더 풀고 자유롭게 이 영역이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박수치고 지원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의문이 드는 것이 이게 과연 현실에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뭐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뭐 바다 이야기 같은 사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전체 그 시가총액이 대한민국 GDP를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이런 물결 속에서 우리는 이걸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올라타고 우리도 그 안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치를 하는 사람도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요.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인간 영역에서 이미 열심히 뛰고 있고 열심히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거기 뒷다리 잡지 않으면 돼요. 이 영역은 그리고 젊은이들이 포인트 투자 많이 하잖아요. 젊은이들은 돈을 벌면 안 됩니까? 그 꼭 좀 장 좋을 때 그걸 뭐 세금이 뭐니 하면서 어떻게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화폐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달러 들고 있는데 그게 무슨 뭐 이게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여기다 세금 매기지는 않잖아요. 일종의 그리고 그 지금 이런 식의 블록체인으로 된 화폐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걸 제대로 추적해서 세금을 공평하게 매기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든 간에 이걸 어렵게 하고 귀찮게 할 게 아니라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더 친화적으로 더 응원하는, 물론 알트코인 같이 다른 문제에서 손해를 입거나 그런 투자자를 보호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가야지 전체적인 파이를 줄이고 어떻게든 간에 힘들게 하겠다는 방식으로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 연장선에서 사실 금투세 유예도 그런 취지였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금투세 유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소수파이지만 다수파 횡포를 이겨낸 사례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죠. 금투세 폐지 계속 반복했는데 주변에서 그랬습니다. 어차피 이재명 민주당 저거 안 해줄 거야. 저기 민노총 보고 있잖아. 근데 이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위도 계란으로 많이 치면 깨지거든요. 우리는 그런 끈질김을 가져야 돼요. 결국은 지금 물론 그건 정치인의 끈질김과 정치인의 집요함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 그게 계산의 트렌드와 맞아야 하고 국민들의 니즈와 맞아야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금투세였던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는 자, 제가 여기 부산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죠. 글로벌 허브 문제, 산업은행 문제. 부산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 내려와서 그건 의식적으로 얘기 안 했잖아요. 정치인이 여기 내려와서 그 두 가지 얘기 안 한다는 건 의식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모든 부산 국민들이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민주당이 막고 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테고 반드시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될 때까지 명분 있는 거라면 될 때까지 시민의 뜻과 정치의 진념이 합쳐지면 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